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직장인입니다. 사실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제가 3년 정도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고 제가 힘들 때면 언제든 달려와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정말 달달했어요. 점심시간에 깜짝 회사 앞에 나타나서 보고 싶어서 왔어. 라고 하며 샌드위치를 사다 주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이면 제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작은 기념일도 다 챙겨주고 우리 100일, 200일.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기억해서 깜짝 이벤트를 해주곤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카페 새우 생겼다고 하면 바로 다음 주말에 데려가 주고, 제 취향까지 다 파악해서 선물도 정말 센스 있게 골라주었습니다. 너 없으면 안 되겠어. 라는 말도 자주 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까? 우리 아이는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오늘도 화이팅! 이라는 메시지가 항상 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퇴근 후에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던 것도, 주말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던 것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는 만나자고 해도 이번 주는 야근이 많아서. 라거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라는 말만 돌아와요. 겨우 만나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회사 전화가 오면 제가 옆에 있든 말든 받아버립니다. 데이트 중에도 아, 내일 회 준비해야 하는데. 라며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이 항상 우선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3년이나 사귀었는데 이렇게 무심해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요즘 왜 이래? 라고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봤더니 연애 초기에 설렘이 없어지는 시기일 수도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3년이나 사귀었는데 이렇게 관심이 식을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저에게 완전히 실증이 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무엇보다 저희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결정인데 지금처럼 관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과 미래를 그려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취미로 플라워 아트를 배우면서 알게 된 언니와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는 저보다 5살 정도 많고 인생 경험도 많아서 가끔 조언을 구하곤 했거든요.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언니, 나 요즘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무슨 일인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좋았는지, 그리고 요즘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 마음이 많이 식은 것 같은데. 보통 남자들이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이유가 있어. 다른 관심사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냥 권태기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애매하게 있으면 너만 더 힘들어질 거야. 언니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이런저런 추측만 하고 있으니까 더 불안해지고 관계도 어정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봐야 해? 직접 물어보기에는 좀. 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제안했어요. 내가 한번 봐줄까? 그 남자친구 말이야. 스샴피가 나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찰해보는 거야. 나는 제3자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도와줘야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다고 자부하거든. 한번 만나보면 그 남자가 진짜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언니 제안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고민했는데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 이번 주말은 어때? 맛있는 레스토랑 하나 알고 있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말에 저희 셋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플라워 아트 배우면서 알게 된 언니가 우리 한번 만나보고 싶대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도 그래? 좋지. 라고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떨리기도 해요. 언니가 보기에 제 남자친구가 어떨지, 그리고 정말로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지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애매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이번 주말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 주말이 왔습니다. 언니가 추천해준 레스토랑은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왠지 중요한 날 같았거든요. 남자친구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것부터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또 회사 이야기네요. 언니는 남자친구를 보더니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평소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는 어색한 듯 짧게 인사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좋은 말씀만 들으셨죠? 라며 농담도 하고 분위기를 띄웠을 텐데 지금은 그런 여유도 없어 보였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갔어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 직업이나 취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희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평소에 뭘 하며 지내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이상했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취미 생활은 별로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있죠.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쁠 때가 많아서. 계속 일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언니가 평소에 어떤 데이트를 주로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냥 영화 보거나 밥 먹거나 그런 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갔던 여행지 이야기도 하고 저만의 특별한 매력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마치 저를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식사 중간에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죄송해요. 잠깐만요. 라고 하더니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거의 10분 가까이 통화를 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그냥 어색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 내일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라며 계속 딴 생각하는 게 보였어요. 언니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민망했어요. 언니한테 뭘 보여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남자친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저한테는 내일 전화할게. 라고 짧게 말하고는 정말 바로 가버렸어요. 언니와 저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 네, 말해주세요. 그 남자, 너한테 애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오늘 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더라. 언니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던 불안함이 현실인 것 같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일단 너에 대해서 말할 때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회사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열정적이면서 너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야. 그리고 중간에 전화 받은 것도 정말 실례였어. 애인 친구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언니 분석을 들으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 혼자 느꼈던 게 착각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언니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하지만 오늘 남자친구 모습을 보니까 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 주 수요일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7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러 옷도 갈아입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6시 50분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7시 5분쯤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미안해.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응? 지금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미안해. 부장님이 갑자기 내일 아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오늘 밤까지 완성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럼 언제까지 걸릴 것 같아? 조금 늦게라도. 아니야, 밤새 해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혼자 레스토랑에 앉아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미 테이블도 예약해놨고 웨이터가 손님 몇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죄송해요. 일행이 못 와서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생겨도 정말 미안해.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미안함을 표현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무적으로 어쩔 수 없다. 다음에 보자. 였습니다. 집에 가면서 너무 화가 나서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지금 너무 화나. 왜? 무슨 일이야? 남자친구가 약속을 갑자기 취소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 남자 정말 너한테 관심 없는 게 확실해. 연인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 3년 사귄 사이에? 근데 정말 급한 일일 수도 있잖아. 급한 일이라고 해도 방법이 있지. 미안하다고 꼬치라도 시켜주든가 아니면 내일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하든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언니 말이 정말 맞았어요. 예전에 그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해. 그냥 이대로 있으면 너만 더 힘들어질 거야. 충격요법? 헤어지자고 문자 보내봐. 그럼 그 남자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만약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황하면서 만나자고 할 테고 아니라면 쉽게 받아들일 거야. 갑자기 헤어지자고 문자를? 그래. 지금처럼 애매하게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하는 게 나아. 3년이나 사귀었으면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잖아. 너도 결혼 생각하고 있다면서?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관계로는 미래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헤어지게 되면 어떡해? 그럼 그 정도 사이였던 거지.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 너 같은 좋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상처받으면서 매달릴 필요 없어. 언니는 정말 저를 위해서 조언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명쾌한 해답을 주니까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언제 보낼까? 오늘 밤에 보내. 너무 오래 고민하면 용기가 없어질 거야. 그리고 길게 쓸 필요 없어. 간단하게 생각해보니 우리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만 해.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일까지 생기고 나니 더 이상 이 관계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언니 말대로 문자를 보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궁금하고 무서웠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답장이 올까봐 기다렸습니다. 혹시 전화라도 올까 싶어서 소리도 최대로 키워놨어요. 하지만 밤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 문자가 안 갔나 싶어서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봤는데 분명히 전송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일하다가도 자꾸 핸드폰을 보게 되고 점심시간에도 식사는 못하고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9시쯤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그래, 알겠어. 단 5글자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 알겠어. 라니, 3년을 사귄 사이에 이게 끝인가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당황해서 전화라도 하고 왜 갑자기 그래? 만나서 이야기하자. 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무슨 일이야? 뭔가 잘못했니? 라고라도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래, 알겠어. 였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나 싶었어요. 문자를 받은 후 바로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답장 왔어. 뭐래? 그래, 알겠어. 이게 다야. 전화 너머로 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정말 너한테 마음이 없었던 거야. 만약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어. 그런가? 정말 그런 거겠지? 당연하지. 3년 사귄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문자가 오면 보통은 당황해서 전화라도 하잖아. 근데 그냥 알겠다고? 이미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던 거야.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이렇게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잘 된 거네. 너 같은 좋은 사람이 그런 남자한테 매달릴 필요 없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언니는 정말 제 편에서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니까 오히려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좀 나아졌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허전하고 슬펐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그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던 날, 첫 키스했던 순간, 함께 갔던 여행지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더 심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몰래 울곤 했어요. 냉장고에 있던 그가 좋아하던 맥주를 보고도 울고, 우리가 자주 갔던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가끔 무의식 중에 그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추기도 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라든지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같은 사소한 일상들을 공유하고 싶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끝난 사이라는 걸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주말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인데 이제는 혼자 보내야 하니까 더 적적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연인들이 나오면 괜히 눈물이 났어요. 정말 잘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좀 더 대화를 해보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언니도 가끔 안부를 묻고 위로해줬어요. 요즘 어때? 많이 힘들어?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언니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그리워서 힘들었거든요. 그럼 잘 됐네? 원래 헤어질 때는 그래야 해. 미련 같은 거 갖지 말고. 응, 고마워 언니. 언니 조언 덕분에 정말 잘 정리한 것 같아.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거나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다가도 문득 그가 생각나서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플라워 아트 수업에서도 언니를 자주 만났어요. 언니는 항상 제 안부를 물어보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 없어. 조금 더 혼자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도 너무 오래 혼자 있지는 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게. 언니는 정말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전 남자친구와 저를 둘 다 잘 아는 지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 전 남자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 혹시 연락하고 지내? 아니, 완전히 끝났어. 왜? 아, 그냥 궁금해서. 사실 며칠 전에 봤거든. 여자랑 같이 있더라. 여자랑? 응. 좀 나이 있어 보이는 여자였어. 꽤 친해 보이던데. 그 말을 듣고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이미 끝난 사이니까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역시 나한테는 정말 마음이 없었구나 싶었어요.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니 언니 말이 정말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마음의 정리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언니 덕분에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3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 지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앉아있어.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너 전 남자친구. 결혼한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헤어진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이라니요? 청첩장을 받았거든. 신랑 이름 보고 너 전 남자친구인 거 확인했어. 그런데 신부 이름이 김소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혹시 아는 사람이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소정. 그건 언니 이름이었어요. 설마. 진짜? 너 아는 사람이야? 저는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소정 언니야. 내가 아는 언니야. 지인도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헉, 진짜? 그럼 너 알고 있었어? 그 언니가 너 전 남자친구랑. 아니, 전혀. 몰랐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언니가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남자친구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던 것, 그날 유독 자세히 관찰하더니 애정이 없다고 단정 지었던 것, 그리고 충격요법이라며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라고 부추긴 것. 모든 게 언니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언니가 나를 이용한 거구나. 그런 것 같아. 처음부터 내 남자친구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언니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조언해주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있어. 뭔데? 남자 쪽 부모님이 결혼을 엄청 반대했대. 나이 차이 때문에 완전 난리였다더라고. 그 언니가 4살이나 더 많잖아.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응. 그 남자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겠다고 했나 봐. 아마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많이 힘들었나 봐. 그때 그 언니가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준 것 같더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언니가 제 남자친구와 저 사이를 이간질해놓고 그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위로해주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간 거였어요. 너도 참 안 됐다. 그런 년한테 완전히 당한 거네. 아직도 믿었지 않아. 언니가 정말 그럴 사람인 줄 몰랐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칼 꽂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식은 언제야? 다음 주 토요일이래. 나도 가봐야겠어. 직접 보고 와서 얘기해줄게.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언니의 이간질 때문에 저희가 헤어지게 됐고 그 사람에 대한 제 이미지도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했었는데 만약 이 모든 게 언니의 계략이었다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고 제가 아무리 진실을 알았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혼식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그 지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야, 만나자. 할 얘기가 많아. 결혼식 어땠어?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너무 충격적이야.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지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일단 결혼식은 했어. 그런데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다. 어떻게? 신랑 쪽 가족들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 완전 시큰둥하고 신랑 아버지는 아예 웃지도 않더라고. 신부가 나이도 많고 이혼녀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시 끝나고 며칠 뒤 내 전남친이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완전 다른 얘기를 들었다. 지인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어요. 혼인신고를 못했대. 신고하고 갔는데 그 언니한테 아이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나 봐. 완전히 속은 거지. 진짜? 응. 그 언니가 아이 있다는 걸 완전히 숨겼더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완전 멘붕 상태고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더라. 정말 소정 언니가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을 줄은 몰랐어요. 아이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다니.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내가 내 얘기를 내 전남친한테 해줬어. 뭐라고? 그 언니가 어떻게 너희 둘 사이를 갈라놨는지 말이야. 내 전남친도 완전 충격받더라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남친이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건가요? 내 전남친 말로는 내가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는지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대. 별다른 문제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의아해했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헤어지자는 문자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뭐래?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신경을 좀 더 썼더라면 너와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갔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있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사람도 저를 잃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응. 그리고 내 전남친이 그때 너한테 좀 소홀했던 것 같다고. 일에만 신경 쓰고 너한테는 관심을 덜 기울였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게 미안하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본인도 그걸 느끼고 있었던 거네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 뭔데? 내 전남친이 그때 사실은 너랑 결혼하려고 일을 열심히 했대. 승진해서 좋은 환경에서 결혼하려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정작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해서 헤어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슬펐다더라. 진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없어서 일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와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였나요? 그런데 내가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을 때 어떻게 답장을 보낼까? 전화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소정 씨가 조언을 해줬나 봐. 어떤 조언? 헤어지자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질척이면 오히려 악영향이라고. 알겠다고 하고 내가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주자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담담하게 그래, 알겠어. 라고 답장을 보낸 거였구나. 그러면서 내 전남친이 슬퍼할 때마다 그 언니가 위로해주고 토닥여줘서 관계가 깊어진 것 같더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데? 내 전남친이 서류상의 이혼은 아니지만 결혼식까지 한마당에 너한테 미안해서 다시 돌아올 용기가 없다고 하더라.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저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게 고마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인데? 일단 헤어지게 될 것 같아. 그 언니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거든. 아이 있는 것도 숨겼고 너희 둘 사이를 이간질한 것도 그렇고 신랑 부모님들도 완전 화가 나 있는 상태래.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 정말 만감이 교차했어요. 소정 언니의 이간질 때문에 저희가 헤어지게 됐고 솔직히 전 남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정리를 했었는데 게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문자로 보냈을 때 그다지 잡지 않아서 마음이 없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언니의 이간질과 농간 때문이었다면 이 남자와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미 결혼식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헤어질까? 설령 헤어진다고 해도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진짜 돌아온다면 받아주는 게 맞는 걸까? 지인은 제 물음에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사라질 수는 없었고 그 사람과의 추억들도 여전히 소중했거든요. 특히 연애 초기에 달달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결혼식까지 했고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저도 그동안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해왔는데 무엇보다 소정 언니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를 그렇게까지 이용하고 배신할 수 있다니.
정말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올까? 돌아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 너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직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럽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